안녕하세요, 나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Q&A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조금 이제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자가격리 중이잖아요. 그래서 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 김에 그러면은 평소에 많이 물어보셨던 거 Q&A를 해야겠다 싶어서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한 25개였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이제 대만 생활에 관련된 질문들이어서 대만 Q&A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작해볼까요? 바로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저 Q&A 처음 찍어봐가지고 맞겠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질문, 대만 유학 계기. 제가 대만에 가게 된 이유는요, 사실 큰 이유가 있진 않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중국어를 하실 수 있거든요. 독학으로 한 5년 좀 넘게 공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중국어가 조금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익숙하기도 했고, 중학교 때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배웠었어요. 물론 그때 열심히 하지 않아서 진짜 성조랑 발음밖에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중국어라는 언어가 조금 익숙한 편이었던 참에 제가 키자니아 퇴사를 하고 뭔가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언어 공부를 해야지 했는데 중국어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언어를 배우면은 그 나라에 가서 살아봐야 된다 주의거든요. 꼭 이렇게 그 현지 사람이랑 대화를 해보고 그 나라 문화까지 접해보고 싶어가지고 중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중국은 사실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기가 싫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딱 이제 아빠 동창분이 대만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이제 대만이랑 한국 왔다 갔다 하시면서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그분이 그럼 대만으로 보내라, 내가 좀 도와주겠다 하셔가지고 제 생각에 중국보다 치안도 괜찮고 이제 또 아는 분이 계시는 대만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볼까요? 두 번째 질문. 중국어 하나도 못하는데 가도 될까요? 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성조랑 발음 빼고 다 모르는 상태로 갔어요. 저 진짜 니하오, 뭐, 对不起, 谢谢, 진짜 이런 기본 인사말 정도만 하고 갔는데 이제 어학당 언어 중심이라고 하거든요. 그 언어 중심에서 기초부터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조금 생활할 때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처음에는 영어를 사용하면서 저는 해결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왔네요. 잠시만요. 야, 문 꼭 닫고 가라니까. 너 노래 부르는 거 다 나와. 왜 나와? 문 꽉 닫으라고. 그니까. 내가 허락 없이 왜 영상 찍는데? 에? 편집 안 해야겠다 이거. 왜? 문 닫아 그럼. 편집하라고. 알았으니까 문 닫아. 너 왜 저래? 아무튼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의 답은 된다 입니다. 저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갔어요. 자, 다음 흐름이 약간 끊긴 느낌, 동생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저 다음 질문은 대만 어학연수 추천하시나요? 비추천하시나요? 인데요. 사실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해요. 왜냐면은 치안도 괜찮고 그리고 대만 사람들도 되게 친절한 편이고 확실히 현지에 가서 언어를 배우는 게 언어가 빨리 늘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데, 근데 이게 대만은 번체 중국어를 쓰잖아요. 그리고 말은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그 중국의 중국어랑 비슷하긴 한데 이제 간혹가다 성조가 조금 다르던가 아니면 같은 한자인데 다르게 읽거나 아니면 같은 대상을 다른 말로 부르던가 이런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한 85%는 비슷하지만 그 나머지 10%, 15%가 조금 공부하기엔 힘듭니다. 왜냐면 이제
중국어 사전에다가 모르는 단어를 검색을 해요. 근데 이거는 중국식으로 나오잖아요, 다. 그럼 이게 진짜 대만에서 쓰는 말인지 안 쓰는 말인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저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제가 뭐 개미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쳐요. 그러면 개미 검색했는데 그러면 맞는 단어가 나와요. 마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거 진짜 대만에서 쓰나 싶어서 항상 남자친구나 아니면은 그 인터넷에 물어봅니다. 대만에서도 이 단어 쓰나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은 있어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뭐 중국어를 간체를 익혀서 그거에 뭐 취업이나 어떤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면 대만보다는 중국으로 가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더 되겠죠? 여기까지. 다음 뒤에 보이잖아, 부끄러워. 다음 질문은 네 번째, 대만 치안에 대해서. 대만 치안은 한국이랑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어디든 다 나쁜 일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쳐두고 그냥 밤에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여자 혼자 이곳저곳 다니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 5번째, 대만 지진에 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대만에 살면서 지진을 한 3번 정도 겪어봤어요. 아무래도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엄청 위협적인 그런 지진은 아니었고요. 그냥 뭐지? 땅이 흔들려 이런 느낌의 지진을 2번 겪었고, 한 번은 되게 길게 지진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보통은 그냥 지진인가? 지진? 하면 끝나는데 그때는 되게 지진이다. 왜 안 멈추지? 약간 이런 나 발연기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의 지진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지진이 한국에 비해서 자주 일어나긴 하지만 엄청난 큰 피해를 몰고 올 정도의 지진은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분은 지진 때문에 대만 유학 가기가 조금 두렵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학연수생의 기숙사 생활. 이거는 안 되는 학교가 있고 되는 학교가 있어요. 이제 외국인한테도 기숙사를 지원해주는 학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다녔던 보인대랑 그리고 명전대도 제가 다녔는데, 그러고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지원을 안 해주는 곳들이 이제 대만대학교, 문화대학교 해주나? 문화대학교 안 해주는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서 검색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뭐 사범대도 안 해준다고 알고 있고, 뭐 그 정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기숙사가 있는 학교 어학당을 다녔어요. 근데 명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근처에 기숙사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멀리 있어요. 지하철 타고 한 20-30분 가야 되는 곳에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싼 것 이외에는 특별한 장점은 없어서 저는 그때 그냥 자취를 했었고요. 보인대 어학당으로 옮긴 다음에는 이제 캠퍼스 안에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편리하고 가격도 싸요. 근데 안 좋은 점이 그 어학연수생은 기숙사가 되게 후진 곳이에요. 이게 3달에 30만 원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 꼴이기 때문에 그 정도 좀 시설에 안 좋은 점은 감안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퀴벌레가 꽤 많이 나와요. 다음, 대만에서의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일단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을 4년 안에 졸업하는 게 제 목표긴 한데, 보통의 유학생들이 다 휴학을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4년, 최대 5년 안에 졸업하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으로서는 대만에서의 취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학만 졸업하고 한국으로 올 생각이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대만에서 취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대만 취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소소한 계획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받침이 되면은 고양이를 꼭 키울 거예요, 대만에서. 물론 한국에 고양이 본구가 있지만 이게 혼자 사니까 또 되게 좀 쓸쓸하고 우울해질 때가 많아서 고양이, 길고양이나 아니면 유기묘를 입양해서 키우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의 대만에서의 대학교 입학 관련된 질문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저는 올해 9월에 이제 신입생으로 보인대학교 프런다쉐에 입학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러지?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대만에 다시 안 가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대학에 입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말쯤에 갈 생각이에요. 지금이 7월 25일입니다. 근데 저는 8월 20일에서 23일 그쯤 사이에 돌아갈 예정이에요. 또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갈 겁니다. 개강은 9월 14일입니다. 입학 후에 저희 유튜브 컨텐츠에 대해서 또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계속 이제 타이틀이 조금 바뀌겠죠? 대만 대학생의 브이로그를 찍고, 그러고 이제 조금 저의 일상 말고 대만에 관련된 콘텐츠도 조금 찍어보려고 해요. 야시장 음식 리뷰라던가 대만 편의점 음식에 대해 소개도 해보고 대만 대학교, 대만에 있는 일단 저 대학교부터 보인대학교의 소개? 약간 이런 거? 그런 좀 대만 유학을 진짜 하시려는 분께 도움이 되는 콘텐츠도 찍어보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아, 이거 뭐야. 자, 다음. 이 질문은 이제 유학을 생각하고 계신 분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저처럼 이제 검정고시생이신 것 같아요. 검정고시를 볼 예정이신가? 그러신 것 같은데 유학에 있어서 검정고시 점수가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저의 검정고시 평균은 87점이었나? 그 정도였어요. 제가 체육 과목에서 70점대를 받는 바람에 평균이 확 깎였습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90점대를 넘을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보통 해외 대학교들은 입학은 조금 쉬운 편인데 졸업이 어려운 편이에요. 거기다가 또 유학생은 대학 입학이 조금 더 쉽습니다. 그 뒤에 생활은 자기 나름이지만, 그래서 저는 딱히 검정고시 점수가 제 입학에 있어서 큰 결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제 자기소개서를 그 나라 언어로 이제 써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대만에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또 추천서가 중요한데 추천서를 안 받는 학교들도 있어서 제가 지원한 학교들은 추천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문화대학교랑 보인대학교 두 군데를 지원했고 두 군데 다 합격을 했었는데, 문화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퇴하기 전에 저희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성적 증명서를 보내드렸는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던 편은 아니라서 3등급에서 5등급 사이에 다 그런 등급들이었어요, 보통. 근데 합격을 했던 거 보니까 내신 아니면 검정고시 점수,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요인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중국어에 관한 질문들인데요. 일단 중국어가 많이 늘었나요? 그리고 귀가 언제쯤 트였나요? 그리고 말은 언제쯤 트였나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가 대만인이다 보니까 국제연애 하면은 언어가 느나요? 이런 질문들, 중국어에 관한 질문들 통째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중국어를 시작한 지 1년 하고
이제 1년 4개월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만에서 머물렀던 총 기간은 1년. 이거 중간에 한국을 3개월 동안 왔다가 뭐 했다가 이런 게 많아서 그 정도 됐어요. 이제 1년에서 1년 반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대만 사람들이랑 토킹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상대가 너무 빨리 말하면은 아직은 못 알아듣고요. 그럴 때는 조금 천천히 말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웬만큼은 다 알아들어요. 이제 중국 드라마나 대만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것들 보면은 한 70%는 알아듣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량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요즘은 단어를 많이 외우는데 집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트였던 거는 이제 귀가 완전히 확 이게 들리네 싶었던 적은 한 8개월쯤? 네, 그랬던 것 같고요. 이제 네, 대만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은 거는 8개월쯤이고 이제 선생님의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은 거는 3개월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왜냐면 어학당 선생님들은 저희가 외국인인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발음을 또박또박 말씀해 주셔서 훨씬 알아듣기가 편한데 이제 일반 대만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알아듣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따지고 보면 한 8개월 정도부터 잘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 트인 거는 사실 저는 귀 트이는 것보다 말이 더 빨리 트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의 마인드는 그거였어요. 어차피 말하는 거는 내가 쉬운 단어를 쓰든 문법이 틀리든 뭐 발음 성조가 틀리든 상관없이 알아듣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그냥 막 말했던 것 같아요. 성조를 진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아는 단어 선에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어량이 부족하니까 그냥 영어랑 섞어가지고 말을 막 했어요. 그런 그냥 무대 프로 나가는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말 틀 때는. 아무튼 그래서 말 트이는 거는 한 5, 6개월? 네,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중국어 많이 늘었냐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이 늘었죠. 진짜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은 화상 중국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얼마나 배웠냐 해서 제가 배운 기간 말씀드리면은 그만큼 배운 거 치고 말을 되게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 대만 친구들도 이게 사실 빈말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어 진짜 잘한다고 제발 자신감 좀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자신감이 그렇게 막 엄청난 편은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항상 중국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다 너 그렇게 너가 생각하는 만큼 못하지 않는다. 잘한다. 이렇게 말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주관적인 생각은 많이 늘었지만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못한다 입니다. 그리고 국제연애로 인한 실력이 늘었나 이건데 저는 저 남자친구가 저의 중국어 실력보다 남자친구의 한국어 실력이 더 높기 때문에 사실 엄청 막 효과적으로 발전이 있진 않았고요. 한국어 중심으로 말을 해서 제가 는 거는 약간 비속어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를 통해서 남자친구 친구들도 같이 많이 만났어요. 얼마 전에 브이로그 올렸던 화렌도 같이 갔고 이제 종종 밥을 먹었던 적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친구들의 말버릇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따라해서 그런 게 조금 늘었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 말들, 비속어 이런 거 그런 거 늘었고 이제 남자친구한테 제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이제 첨삭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좋은 것 같고요. 모르는 단어 물어볼 때도 좋고 확실히 그래도 아무리 한국말을 잘하는 남자친구지만 국제 연애를 하면서 언어가 느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눈부신 발전은 없었지만 있긴 있습니다. 확실히. 다음은 저의 중국어 공부법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중국어 공부법은요 사실 막 엄청 특별한 건 없고요. 일단 저는 언어 중심을 다녔으니까 언어 중심에서 공부했던 거
그리고 그거 복습하고, 왜냐면 시험이 꼬박꼬박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습을 했고요. 그거 외에 저는 따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사실 드라마를 굉장히 안 좋아해요. 드라마 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대만 드라마보다는 대만 영화를 좀 여러 번 봤고요. 아니면 넷플릭스에서 이제 넷플릭스 위치 그 나라마다 지원하는 컨텐츠랑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만에 있을 때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나 센과 치히로 같은 제가 평소에 즐겨봤던 애니메이션의 더빙이랑 자막을 중국어로 바꿔서 그거 듣고 보고 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고 센과 치히로 같은 경우에는 아니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좋아해서 몇 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보여도 아 이런 뜻이겠거니 유추를 하거나 아니면은 멈춰서 그 자막에 뜨잖아요, 중국어가. 그걸 찾아서 이제 새로운 단어도 많이 알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문장 자체를 외우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 볼 때도 이제 대사를 자체를 외우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대사 자체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필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쓰면서 외우는 것도 물론 도움이 많이 되지만 평소에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포스트잇에다가 단어 막 써가지고 이것저것 다 붙여놓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한쪽 벽면에 제가 요즘 외우는 단어들이 붙어 있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최대한 많이 문장을 만들어보고 그 문장을 이제 평가받는 거죠. 저의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공부 관련 어플은 헬로톡이라는 건데요. 헬로톡이 그 언어 교환을 하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이제 1대1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커뮤니티 기능이 있어서 제가 글을 써놓으면은 이제 대만 사람들이 이 부분은 고쳐주고 뭐 잘 썼는지 확인해주고 그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 하는 거는 사실 제가 평소에 카톡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잘 하진 않고요. 그 커뮤니티 기능을 엄청 애용해서 제가 문장을 만들고 거기다 쓰면은 이제 대만 사람들이 고쳐주고, 저는 반대로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대만 사람들이 글을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앱입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고,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단어 같은 경우에 이 단어를 대만에서 자주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사전에만 나오고 교과서적인 단어가 있고 실생활에 잘 안 쓰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에다가 그 단어를 검색을 하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했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쉐딩, 화장품 쉐딩이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보고 헬로톡에도 물어봤어요. 근데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였지? 무슨 어떤 걸 알려주고, 다른 사람은 이제 성조가 뭐였지? 시오롱인가? 시오롱이라고 알려주셨는데, 둘 다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대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는 시오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쉐딩이란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오롱.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답니다. 다음은 이제 남자친구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요. 남자친구 나이는 일단 97년생이고 한국 나이로 24살. 저랑 한국 나이 기준으로 2살 차이입니다. 대만에서는 제가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만 나이에서 한 살을 더 빼서 20살이고 곧 21살이 되거든요. 남자친구는 생일이 지나서 대만 나이로 이제 23살이에요. 그래서 약간 2년하고 좀 더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대만에서는 존댓말의 개념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만식으로 저는 요성아 이렇게 부릅니다. 네, 오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부르고 싶지 않고, 제가 가끔씩 오빠 이렇게 부르면은 되게 본인도 어색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는 요성아 이렇게 부릅니다. 남자친구 만난 썰! 남자친구가 이게 조금 부끄러운데, 왜 부끄러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부끄러운데, 제가 아까 말했던 헬로톡이라는 어플 있잖아요. 그 어플에서 만났어요. 제가 사실 그 메시지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종종 하긴 하는데, 이제 남성분들은 뭔가 조금
약간 목적을 가지고 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가끔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때문에 그냥 아예 상대를 하기가 싫어서 남자분들이랑은 메시지를 아예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헬로톡 들어가서 딱 봤는데 프로필이 잘생긴 거예요. 아 진짜 이날인 프로필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답장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그 프로필 들어가서 안에 보니까 다른 사진들도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제 스타일인 거예요. 아 부끄러워.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진짜 근데 언어 교환의 목적으로 전 중국어로 되게 많이 말하고 막 그랬어요. 모르는 거 물어보고 이랬는데 그렇게 한 거의 2, 3주 동안 헬로톡으로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맥도날드 가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송이가 뭐해? 이러더니 만나자고? 드라이브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밤 10시였나? 네, 그때.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정리를 해서 집으로 가서 제가 그때 안 씻고 모자 쓰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씻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꼬질질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첫날부터. 그래서 씻고 이제 밤 10시 반쯤에 수린역 근처로 갑니다. 갔더니 근데 제가 조금 걱정을 했던 게 대만 사람들이 키가 큰 편이 아니에요. 평균 키가 되게 작아가지고 아 얘가 얼굴만 잘생기고 키가 작으면 어떡하지? 엄청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170이니까 혹시 저랑 비슷하면은 조금 저도 조금 그렇고 상대방도 조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는데 딱 갔더니 키도 괜찮고 애가 되게 괜찮은 애가 오토바이 이렇게 타고 오토바이 헬멧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부끄러워 그때 생각하니까 첫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오토바이를 태어나서 처음 타봐가지고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살며시 잡았어요. 어깨를 잡고 이제 대만의 유명한 야경으로 유명한 양명산에 갔습니다. 양밍산 갔습니다. 성주 맞나? 아 성주 모르겠어요. 아무튼 양명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야경 보고 그때 진짜 조금 어색했는데 나름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꼬치 먹으면서 여러 이야기하고 야경 보고 그 다음에 볼링장에 갔어요. 대만 와서 처음으로 볼링장 가서 새벽에 볼링도 치고 그렇게 놀다가 집으로 2시쯤에 갔습니다. 정말 그렇게 딱 놀았어요. 친구처럼. 그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사귄 거는 한 2, 3주 있다가부터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썰이 좀 길어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대만 가서 요성이랑 같이 이제 사귀게 된 썰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대충 여기까지가 이제 첫 만남 썰이었습니다. 다음은 현지 친구 사귀는 법.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지 대만 친구들과 네 명 정도? 사실 친구라고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 친분이 있는 지인들 4명 정도 언니들이 있어요. 일단 2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헬로톡에서 만났어요. 이제 같이 그래서 언니는 한국어 공부하고 전 중국어 공부하고 하면서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카페 다니고 이러면서 조금 친해진 언니 2명이 있고요. 각자 따로따로. 그리고 나머지 2명 언니들은 제가 쉐어하우스에 살 때 그 쉐어하우스에 같이 살았던 언니들이에요. 막 그렇게 엄청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같이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 암벽 등반도 하러 가고 스케이트도 타러 가고 그랬습니다. 확실히 쉐어하우스나 아니면은 언어 교환을 통해서 현지 친구를 사귀는 게 초반에는 쉬울 것 같아요. 뭐 대학에 입학했다거나 아니면 뭐 대학에 입학해서 이제 같은 동기들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대학의 기숙사, 대만인들이랑 같이 쓰는 기숙사를 산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자기가 직접 어떤 방법이든 써서 현지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아니면 알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사실 알바는 중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지 하는 거니까 그 정도의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만 잘생긴 연예인 누구 있나요? 이게 제 친구가 물어본 건데 일단 사실 대만 연예인을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남자 배우들은 제가 아는 사람들 뭐 왕대륙, 류이호,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데 한국에서도 요즘에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상견니, 샹제니 거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제가 검색해서 사진이랑 이름 첨부할게요.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왕대륙은 제가 나이소년시대 할 때 진짜 좋아했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고딩의 마음을 잘 흔들어 놓았는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그다지 그렇게 막 엄청 매력 있다고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류이호는 그냥 귀엽게 생긴 것 같아요. 약간 한국인이 좋아하게 생긴 것 같아요. 네, 그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허거 vs 마라탕. 이거 고르기 힘든데 일단 허거는 주기적으로 꾸준히 먹어줘야 하는 아이예요. 허거. 그리고 해장을 허거로 하는 게 진짜 미쳤거든요. 진짜 행복해요 진짜. 그리고 마라탕은 마라탕 대만에서 먹는 마라탕 진짜 맛있거든요. 저는 원래 한국에서 마라탕 먹을 때는 꼭 고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주의였는데 대만에 가서 이제 허거랑 마라탕을 여러 번 먹다 보니까 고기보다 그 야채의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마라탕에 고기를 잘 안 넣어 먹어요. 고를 수 없는데 진짜. 근데 제가 허거 먹는 횟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대만에 있을 때. 네, 그래서 마라탕 허거로 하겠습니다. 허거. 이게 뭐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거지? 자, 다음은 이제 대만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생각 질문인데요. 사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대만은 혐한이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조금 윗세대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고 아직도 이제 혐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정치인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대만인들도 어릴 때부터 약간 혐한을 교육받는데요.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약간 그래서 혐한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요새 10대, 20대들은 그래도 한국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확실히 한국인에 대해서 진짜 마음은 모르겠지만 우호적이고 한국인이라고 하면 되게 반가워하고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K-팝이랑 K-코스메틱의 유행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대놓고 혐한을 하는 사람은 못 봤고요. 제 유튜브 댓글에 그 대만 브이로그 댓글에 어느 날 갑자기 7대0 이렇게 달린 거예요. 대만 사람이. 그래서 전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프리미어 12 때 12라고 하는 거 맞나요? 프리미어 12 그 야구 있잖아요. 그때 경기 때 대만 대 한국 경기가 있었는데 한국이 7대0으로 졌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거의 그때가 1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제 댓글에다가 단 거예요. 그러고 되게 제 남자친구한테도 물어보니까 예전에 되게 뭐 올림픽이었나? 뭐 거기서 한국이 뭐 반칙을 썼다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그거 한국인 입장은 또 다르던데. 아무튼 대만인이 생각하는 그런 혐한의 원인? 약간 그런 건 약간 스포츠에 대해 정정당당하지 못한 느낌이나 뭐 그런 게 있었대요 옛날에. 그래서 그 7대0도 거기서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너네 한국 운동 우리보다 미치다 약간 이런 말인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피부로 막 느낀 적은 없고 개인적으로 기분 나빴던 경험은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들이 제가 이제 말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듣고 막 안녕! 안녕! 막 이러는 거예요. 할 줄 아는 말이 안녕밖에 없으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게 아니 한국에서 지가 지나가는데 막
야 니하오 니하오 막 이러면은 솔직히 기분 다 나쁠걸요? 제가 지나가는데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약간 조롱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그때가.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개념 없는 한 사람이었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대만 여자와 한국 여자의 차이점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엄청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근데 대만 사람들이 외국인한테 되게 친절한 편이라서 대만 여성분들도 되게 친절한 편이고 제가 만나본 여성분들은 다 착했고 상대적으로 외모나 그런 꾸미는 거에 대한 관심이 좀 적은 편인 것 같은데 이제 또 한국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많이 꾸미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만은 일단 날씨도 되게 덥고 그리고 남 시선을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화장을 안 하고 다니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옷도 그냥 되게 편하게 입고 다니고 저도 그래서 대만에 있을 땐 화장을 잘 안 하거든요. 화장도 안 하고 옷도 그냥 진짜 한국에 있으면 집 앞에 나가는 패션으로 그냥 막 돌아다니고 네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사실 크게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그냥 대만이랑 한국의 약간 문화 차이를 제가 그냥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말씀드리자면 연애를 할 때 썸 타는 단계 있잖아요. 그때 스킨십을 거의 안 한대요. 물론 사람 바이 사람이겠지만 대부분 이제 연애를 하기 전에 썸 타는 단계에서 뽀뽀나 뭐 허그, 키스 뭐 그런 거 안 한대요. 전혀. 한국은 근데 되게 그런 거 많잖아요. 무슨 뭐 사귀기 전에 뭐 여기까지 했는데 이거 썸 타는 건지 사귀는 건지 헷갈립니다. 뭐 이런 거 되게 흔한 고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고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린다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사이거나 아니면 결혼을 전제로 그런 보통 그러잖아요. 적어도 1년 반을 넘겨야지 저는 이제 소개를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개를 안 시켜주면은 그거는 되게 가볍게 만난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됐어도 진짜 진심으로 만나고 있는 사이면은 부모님을 소개시켜주고 집에도 되게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되게 당황했어요. 이제 한 사귄 지 100일 조금 넘었을 때 엄마랑 이제 가족들이랑 밥을 먹자고 해서 처음에는 그걸로도 약간 트러블이 조금 있었어요. 저는 되게 불편했거든요, 사실. 왜냐면 그런 문화가 있는지도 몰랐고 일단 저는 어른들을 특히 모르는 어른들 만나는 걸 좀 불편해해가지고 되게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그거 그렇게 문화가 다르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 되게 지금은 잘 지내요. 제가 마마라고 부르거든요. 요성이 어머니한테 마미 그러고 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TMI죠?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 아까 전에 말했긴 한데 저는 일단 대만에서 대학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요. 그리고 돈을 벌어서 대만에서 고양이를 키우며 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보인대학교에 1학과에 재학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영어까지 해서 4개국어를 마스터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셨던 질문들을 대답을 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제가 혹시 빼먹은 게 있으면은 또 알려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또 Q&A를 영상을 찍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Q&A 였습니다. 안녕! 브이로그로 만나요.